정각 12시 병원 로비 전광판에 이지혁 이름이 뜨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삭제를 눌렀습니다. 12시 종이 치자마자 로비 스피커가 공지를 읽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지은호 폰으로 지강호 영상 업로드 완료라고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병원 로비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료표 뽑고 보호자석에 앉아서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곳이요. 그런데 그날 로비는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공개 재판대에 올라가는 곳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부터 이상했는데요. 평소보다 안내 직원이 많았고 보안 인력이 로비 기둥 뒤에 슬쩍슬쩍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연예인 왔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여기서 판이 뒤집힌다는 걸요. 지은호는 오전부터 숨이 짧았는데요. 괜찮은 척하려고 입꼬리를 올리려 해도 입술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이지혁이 수술실에서 고비를 넘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넘겼다는 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지은호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회복이 시작이다라는 말이 왜 사람을 더 떨게 하는지 지은호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술 성공보다 더 무서운 게 붙어 있었어요. 기증자 파일이 협박 카드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게다가 그 협박이 병원 전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건 말만 잘하면 끝나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뒤집었다가 다시 켰는데요. 화면에 남아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자꾸 눈을 찔렀습니다. 기증자 이름 오늘 12시까지. 안 주면 지강호 영상부터 터뜨립니다. 지강호. 지은호 동생. 그 이름이 협박 문장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호가 지강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강호가 무너지는 순간 정순이까지 같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지은호 삶에서 가족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했고 동시에 언제든 발목을 잡는 약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약점을 누군가가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보다 더 먼저 로비에 와 있었는데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느슨했고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 쪽은 이미 지옥이었어요. 고성희의 폭로가 한 번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또 한 번은 여론이 뒤집히면서 회사 이름이 계속 검색어에 올라붙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병원까지 흔들리는 건 박성재 입장에서도 현실이 장난으로 변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박성재는 원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아닌데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먼저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로비에서 공개하는 게 맞아요? 박성재가 눈도 안 피하고 답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숨기면 그쪽이 더 크게 떠들어요.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박성재가 잠깐 멈칫하더니 짧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누가 움직이는지 잡혀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봐야 잡힌다는 말은 결국 오늘 로비는 덫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덫이라는 단어가 싫었습니다. 덫은 누군가를 잡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위험해지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은호는 이미 위험해져 있었고 더 위험해질 바에는 차라리 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낫다고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은호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늘 그래왔듯이요.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다정이었어요. 김다정은 원래 표정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는 걸 억지로 붙잡고 서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다정 뒤로 이상철이 따라왔는데 이상철은 그 특유의 단단한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단단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더 단단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단단함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 부러져 버립니다. 지은호는 이상철 얼굴에서 그 위험을 느꼈습니다. 김다정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다가오더니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은호 씨 지역이 지금 상태 괜찮죠? 지은호가 대답을 하려다가 목이 잠깐 막혔는데요. 내 고비는 넘겼다고 들었어요. 김다정이 그 말에 안도하는 듯 하더니 바로 다음 순간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공개를 해요? 이런 걸 왜?
지은호가 말문을 열기 전에 이상철이 먼저 말을 받았어요. 다정아, 이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어. 김다정이 이상철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숨겨야죠. 지역이 이름이 여기서.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숨기면 그쪽이 거짓으로 만들 거야. 우리 아들 목숨 걸고. 그 말이 김다정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다정은 한동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는데요. 눈물이 올라오려는 걸 꾹 누르고 대신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 무서워요. 지은호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근데 오늘은 안 도망가요. 사실 오늘 로비 공개는 병원에서 먼저 하자고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이런 걸 싫어하죠. 병원은 늘 조심스럽고 늘 환자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병원은 정오 공개를 승인했어요. 그게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이 조심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병원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병원 내부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어서 움직이는 걸까요? 박성재는 그 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비 공개를 방송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문서 공지처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자극적인 단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사실만 박히게요. 아주 차갑게, 아주 정확하게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문장은 여론을 흔들지만 정확한 문장은 누군가의 손을 떨리게 하거든요. 특히 숨기고 있던 사람이라면요. 정오까지 남은 시간이 20분쯤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발신자 미상. 화면에 딱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공개하면 내 엄마부터 무너져. 지은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순이. 엄마. 지은호에게 엄마는 늘 마지막 선이었어요. 그 선만은 안 넘겠다고 버텼는데 누군가 그 선을 먼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떨면서 박성재에게 화면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박성재가 먼저 지은호 손목을 잡아 멈췄습니다. 지은호 씨. 그거 보여주면 우리가 흔들려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그럼 이대로 가요? 박성재가 낮게 답했습니다. 가요. 대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앞에 설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가 앞에 서면 박성재도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성재는 이미 표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이름, 회사 이름, 고성희의 폭로, 그리고 지금 병원 전산까지. 박성재는 점점 한 사람이 아니라 판의 중심으로 끌려들고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 박진석도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쓸어보듯 훑었는데요.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내 영역을 누가 건드렸지 같은 분노요. 박진석은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잖아요. 평소엔 호탕함으로 그 힘을 쓰는데 오늘은 차갑게 그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을 발견하더니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고비 넘겼다면서요. 이상철이 짧게 답했어요. 넘겼다고 하더군요. 박진석이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용서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병원 전산을 만졌다는 말 누가 퍼뜨렸는지. 이상철이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문제지요. 박진석이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더 섬뜩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끝까지 갑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박영나도 들어왔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모자를 눌렀었고 눈에 띄지 않게 구석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옆에 이지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이런 자리에 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 손에 휴대폰이 들려있는 걸 보고 아주 낮게 물었어요. 녹음 아직 있어요?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병원 전산 얘기 다 들어있어요. 이지환이 숨을 삼켰어요. 오늘 그걸 꺼내요? 박영나가 잠깐 흔들리다 말했는데요. 꺼내면 엄마는 끝나요. 근데 이미 누군가 엄마를 미끼로 쓰고 있어요. 박영나가 미끼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지환도 확신했습니다. 이건 고성에 혼자 버릴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성이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더 큰 걸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오늘 로비 공개를 보고 손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는 폭로가 아니라 유인이었습니다. 정오 5분 전, 로비 화면이 잠깐 검게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점검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지은호 심장은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정오 1분 전, 지은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마지막 경고. 한 줄이라도 더 뜨면 너네 집 끝. 지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그때 이상철이 지은호를 보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눈 피하지 마. 그 말이 이상철답지 않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이상철이 지은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이 집을 흔들고 있다는 자책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정오. 딱 12시. 로비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병원 공지 화면처럼 보였어요.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같은 문장들이 떠 있었고요. 사람들은 대충 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이 뜨는 순간 로비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다들 눈이 한 번씩 멈칫했거든요. 심장 이식 관련 기록 변경 시도 2건, 외부 접속 의심 1건, 내부 계정 승인 흔적 1건. 그 다음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혜자 이지혁. 그 이름이 뜨자마자 김다정이 숨을 들이쉬었고 지은호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심장 이식? 왜 로비에서 저걸? 이런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개인 이름을 띄우지 않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오히려 그 웅성거림 속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전광판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너무 빠르게요. 자연스러운 회피가 아니라 뭔가를 감추려는 회피였어요. 박성재가 그 방향을 봤습니다. 이상철도 봤고 이지환도 봤습니다. 세 사람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행정팀 유니폼이었고 목걸이 사원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휴대폰을 쥐고 있었는데요. 손가락이 화면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는 사람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전광판의 마지막 줄이 뜨려는 순간 화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글자가 깜빡깜빡 그러더니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로비에 하는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왔다. 박성재가 앞으로 걸어나갔고 보안팀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협박범이 말한 12시까지는 단순히 자료를 넘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12시까지 공개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라는 뜻이었어요. 즉 협박범은 로비 공개를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내부자를 움직였던 겁니다. 직원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리려는 순간 보안팀이 팔을 잡았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가 올라갔어요. 누군가는 이미 촬영을 시작했더라고요. 로비는 순식간에 현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진짜로 무너진 건 보안팀에게 잡힌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신자 미상. 딱 한 줄. 입 열면 너부터. 직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은 잡혔다가 아니라 죽는다였어요.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고 협박범이 얼마나 잔인한지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협박범은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동시에 그 사람을 인질로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울면서도 말했어요. 지혁이 이름 지우려던 거죠?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이상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시켰냐?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박진석이 낮게 말했는데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움직였다는 기록, 그거 누가 만들었어?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박성재가 그 직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혼자라고 하면 당신만 끝나요.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씁니다. 그 말이 직원 가슴을 찔렀습니다. 직원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흔들리다 말고 갑자기 이 직원이 이상하게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지은호가 움찔했습니다. 왜 나를 보지?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내 이름이 기증자 파일에 같이 나온다는 협박 문장. 병원 전산에서 지은호 이름이 왜 나와요? 그 이유를 이 직원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광판은 결국 마지막 줄을 완전히 띄우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한 번 더 깜빡였고 내부 계정 승인자 부분이 중간에서 끊겨버렸어요. 로비 사람들은 더 흥분했습니다. 왜 가려? 누가 뭔데? 그런데 박성재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듯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끊긴 화면은 더 큰 의심을 만들고 그 의심은 곧 더 많은 증거를 끌어내니까요. 그날 로비 공개는 완전한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끊겼고 일부는 가려졌고 일부는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해졌어요. 누군가는 로비 공개를 막으려고 실제로 손을 움직였고 그 손은 병원 내부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내부자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 지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이식이 취소된다 같은 협박은 사실 지은호를 흔들기 위한 문장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이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식을 카드로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은호가 정순이를 숨기고 이상철이 김다정을 숨기고 박성재가 박진석을 숨기고 박영나가 고성희를 숨기게 만드는 것. 그렇게 다 갈라놓으면 누가 누구 편인지 헷갈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로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숨길 수 없어진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협박범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지은호가 김다정 손을 잡고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가요. 김다정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상철이 그 옆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호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지요. 박성재도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 전광판에서 끊긴 이름 내가 끝까지 찾아요. 지은호가 떨리는 숨으로 답했어요. 근데요, 그게 나오면 우리 누구부터 무너져요? 박성재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 무너지게 잡죠. 이번엔. 그리고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병원 알림이었어요. 기증자 파일 열람 기록 1건 추가. 열람자 고성희. 지은호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로비 공개가 끝나기도 전에 고성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찍혔어요. 고성희가 움직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성의 이름을 다시 쓰고 있는 걸까요? 지은호가 박성재를 봤는데 박성재 표정이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미끼로 쓰는지 더 분명해졌네요. 정호의 로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남긴 질문은 로비보다 더 넓게 퍼졌습니다. 내부 승인자는 누구였을까요? 끊긴 그 이름은 정말 고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성의 뒤에 있는 누군가였을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지은호에게 단 한마디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번엔 혼자 하지 마. 정호가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했다면 그 말은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붙잡는 순간 누군가가 더 세게 찢으려고 달려들 테니까요.